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로우 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오늘도 쌤툰이네요. 네, 저번 주에는 로우 타일러님이 추천해 주셨던 안개 무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도 좋아요. 로우 타일러님이 추천해 주신 만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게 없어서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해 주신 작품을 읽어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인기 있는 웹툰과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른 그렇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웹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번 주랑 장르가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작품도 약간 미스테리 또 스릴러 작품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뱀파이어, 동양식의 뱀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뱀파이어 하면은 그 서양, 그렇죠. 뭐 루마니아, 드라큘라 백작,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뱀파이어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일제 강점기, 그렇죠. 1930년대, 그렇죠. 그때 시대를 1900년대 초반에서 1900년대 30년대. 네. 초중반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초중반. 1935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에 약간 뭐라고 할까? 개화기보다는 이후니까. 그렇죠. 조금 뭐 거의 근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현옥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홍 작가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물론 본명은 아니시고요. 네, 유상무 상무가 생각나는 이름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네이버 웹툰에서 작년 9월부터 연재 중인 뭐 신작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작년 9월이면 신작이죠. 네, 거의 한 30화 내외. 뭐 한두 시간이면 다 지금까지 연재된 내용을 볼 수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많이 전개가 된 작품 역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홍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본업은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뭐 뒤에 가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 본업은 이제 일러스트 작가시고요. 그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 마리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정말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런 2002년도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거의 뭐 약간 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약간 애니메이션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국산 애니메이션의 거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부흥기의 초반. 네네네. 그래서 그런 마리 이야기라는 그 작품 작업에도 참여를 하셨고 게임 중에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죠. RPG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니까 그런 게임 캐릭터 디자인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뭐 원래는 디자인, 일러스트 그쪽 작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다음 웹툰을 통해서 연재를 시작을 하셨고요. 아마 이때는 그 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 작가 그 뭐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약간 뭐 부업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작품으로 역시 유명한 작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소개해드릴 현옥이라는 작품 역시 굉장히 미스테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멘트가 이래요. 소개 멘트는 매혹적인 여인의 초상화 의뢰를 맡은 작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여인의 정체와 미스테리한 사건들.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작가예요. 그림 작가인데 초상화 작가입니다. 윤화백이고요. 이름은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윤화백이라고만 불리더라고요. 그러네. 네네.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네. 윤화백이고요. 이 윤화백이라는 작가가 초상화의 의뢰를 받습니다. 그 의뢰한 사람은 송정화 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사교계의 큰손이고 호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로 이제 초상화를 그리러 가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되는데 이 초상화 의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특이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본 거는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리는 동안에 넌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좀 제일 특이한데 너는 나의 충분히 늙은 모습을 그려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맞아요. 네. 일단 그 윤하백이라는 작가가 호텔에 딱 들어서는데 그 송정화 여사
송정아 여사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송정아 여사의 나이는 한 80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해가지고 늙어가는 장면의 초상화가 호텔 로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윤하백이 이걸 보고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늙은 모습을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송정아 여사를 만나는데 송정아 여사의 실제 외모는 20대 때와 차이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그 윤하백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뱀파이어의 특징이죠. 그렇죠. 늙지 않는다. 네, 드라큘라 백장 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수백 년이 지나도 늙지 않고 그렇죠.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전형적인 그런 뱀파이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잘못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그 작품을 하면서 송정아 여사를 관찰을 하는데 송정아 여사의 송곳니는 약간 짐승의 송곳니 같고 우연히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보는데 송정아 여사가 입에 피를 묻히고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피칠갑을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자기의 방에서 예전 작가가 쓰던 물감통을 발견하는데 물감에는 이런 편지가 써 있습니다. 절대로 너는 그 초상화를 완성시키면 안 된다. 네가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순간 넌 죽을 것이다. 송정화는 흡혈귀다. 라는 편지까지 써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앞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많은 부분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초반 한 2, 3화에 다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름 끼치는 편지까지 발견을 해서 점점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사실 의혹이 증폭됐다기보단 이미 송정아 여사는 뱀파이어로 확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왜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지 혹은 뭐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윤하백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든 탈출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결국 윤하백이 입을 텁니다. 이제 내가 이전 초상화 작품을 다 봤는데 이전 초상화 작품은 진짜 노인의 초상화라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거기에는 삶의 흔적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 그거는 가짜다. 그렇지. 근데 나는 진짜를 그릴 수 있다. 대신에 한번 밖에 나가서 노인을 스케치할 기회를 달라. 라고 입을 텁니다. 이제. 그렇죠. 나가는 사이에 도망가려고. 맞아요. 근데 송정아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도 꾸지 말아라. 절대 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한 번이라도 더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면은 넌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송정아 여사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전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윤하백이 얘기를 한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내뱉은 건데. 네네, 막 내뱉은 건데 진짜 뭔가 약간 좀 혼이 담겨있는 초상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정아 여사가 고민 끝에 윤하백을 딱 부릅니다. 내가 나의 과거의 모든 얘기를 너한테 해줄 테니까 이 삶의 흔적이 담긴 초상화를 그려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거의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현옥이라는 작품은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좀 공존하는 작품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그 윤하백이 현재의 그 송정아 여사의 초상화를 그리는 시점으로 얘기가 하나가 전개가 되고요. 두 번째 시점은 이제 송정아 여사가 윤하백한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은 1930년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송정아 여사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시점은 한 1800년대 말? 후반, 후반경의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왜 송정아 여사가 늙지 않고 그렇게 되었는지, 혹은 현재에서도 계속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흡혈귀잖아요, 송정아 그렇죠. 여사가. 또 흡혈귀를 사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사냥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는 뭐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송정아 여사의 과거 이야기에도 등장을 하고 현재 이야기에도 등장을 하는 그런 사냥꾼이라고 부르나요? 맞습니다. 사냥꾼입니다.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안개무덤보다는 스토리가 좀 어느 정도 단순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흡혈귀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 길게 전개될 것 같진 않아요. 조만간 한 뭐 몇 개월 이내로 올해 정도까지 연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많은 뭐 질질 끌 수도 있긴 한데
뭐 지금까지 전개된 특성상 그렇게 질질 끄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네. 시원시원하게 전개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분 거 작품을 또 몇 개 더 봤어요. 네. 작품들이 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네. 좀 약간 짤막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흡혈귀에 관해서도 그린 작품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빈혈이라고 빈혈이 영어로 뭐였더라? 아네미아인가? 뭐 그런 건데 네. 그렇게 약간 옴니버스식으로도 그린 게 있고요. 그림체가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목이 현혹이잖아요. 현혹. 이게 왜 현혹이냐 하면은 송정화 여사한테 현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건 좀 구미호적인 요소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대 노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인의 그림을 그리고면서 점점 윤화백이 빠져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현혹이라는 작품인데 현혹이라는 이름인데 실제로 이 작가가 그 송정화 여사를 묘사하는 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게 디테일하고 저는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은 전반적으로 그림체가 다 흑백 그림체거든요. 네, 어두워요, 되게. 어둡죠. 톤이 어두운 색깔 쓰죠. 송정화 여사를 가끔 묘사를 할 때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붉은 빛을 사용한다든지, 뭐 노란 빛을 사용한다든지. 거기서 되게 그런 그 송정화 여사의 매력이 확 부각이 되거든요. 효과를 잘 줬어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댓글도 그런 댓글 내용이 많아요. 맞아요. 네, 내가 빠지겠다. 나라도 현혹되겠다. 난 이미 현혹이 됐다. 네, 현혹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윤하백 너 이해한다. 네, 그런 내용도 많고 더 현혹적으로 그려달라. 네, 그래서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 웹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윤하백 빼고는 다 잘생기고 이쁘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 회상 장면에 이제 그 진린인가요? 네, 천진린이라는 또 이제 남성 사냥꾼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캐릭터가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천진린.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뱀파이어 그리고 뭐 늑대 인간. 어릴 때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이런 스토리에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타입이고요. 저는 이 만화, 이 웹툰 전에 옛날 영화인데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톰 크루즈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인데 원래 소설이 원작이고요. 그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 뱀파이어에 대한 클리셰를 깼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뱀파이어가 아니고 약간 인간적인 캐릭터로서 이제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논쟁도 있는 소설에는 그게 좀 부각이 많이 돼서 하버드에서 철학 교재로도 쓰인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이전의 뱀파이어와 뱀파이어 인터뷰 그 시절의 뱀파이어와 그 이후의 뱀파이어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찾아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과거 문학 작품 중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맞아요. 또 그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이분 생각 없이 그냥 보다 보면 그거부터 이제 떠오르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맞아요. 그 초상화가 늙어가고 본인은 젊음을 유지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물론 긴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인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다르죠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흡혈귀가 그렇죠. 흡혈귀는 원래 안 늙은 거니까 그림이랑 관계없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약간 차용해온 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상화라는 수단을 쓴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초상화에도 비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보다 보면은 초상화 안에서 이게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뭐라고 해야죠? 그 약간 헛것을 본 건지 허상을 본 것인지 진짜로 피가 흘러나오는 건지 그거는 아직은 떡밥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뭐 초상화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좀 가져왔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하자면 끊기긴 했는데 그 과거 회상씬에서 사냥꾼으로 나왔던 천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입체적이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그 작가님이 이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작품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깊어졌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여러 요소를 차용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송정아 여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사냥꾼 단체와 뱀파이어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이제 그 뭐죠, 바넬싱인가요? 네, 바넬싱이죠. 그렇죠. 바넬싱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사냥꾼 단체가 그 쭉 아니면 뭐 콘스탄틴인가요? 약간 그 악귀를 사냥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런 요소도 좀 들어가. 어쩔 수 없죠 이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귀신 얘기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배경이 그 경성.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경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묘하게 이게 잘 흘러듭니다. 그렇죠. 또 상해도 나오고. 흡혈귀가 이제 조선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 서양 귀신을 국산화시키고 있는, 접합하고 있는 퓨전의 네. 그런 영역으로 네. 들어간 웹툰을 그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메인 여자 캐릭터가 네. 정말 이쁘게 나와요. 맞아요. 약간 이런 얘기하면 더 구웠긴 한데 그림을 진짜 잘 그리세요. 맞아요. 그 약간 그 숏컷에 네. 단발머리에 약간 그 송정아 여사들의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게 돼 있고요. 또 그 약간 뭐라고 해야죠? 한 컷 전체가 송정아 여사의 모습이 나올 때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컷은 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그림을 그린 듯한 만화를 그린 게 아니라 약간 저는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일러스트 작가, 이걸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일러스트 작가가 맞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간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특징은 네. 남자 캐릭터들의 미간이 좀 넓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약간 그림체의 영향일 수도 그렇죠. 있고. 특징이죠, 특징. 아니면 뭐 일부러 송정아 여사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런 약간 남자 캐릭터는 좀 평범하게 그려. 뭐 미간이 넓은 게 평범한 거 아닌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 재밌게 봤어요. 네. 안타까운 건 끝나고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기다려야 되죠. 네. 또 그게 아쉽더라고요. 또 매주 보는 맛이 있어요. 또 맞아요. 네. 요새 확실히 웹툰하면서 웹툰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취향의 웹툰 찾는 좀 재미가? 취미가 생겼어요.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만화책 보던 생각도. 이게 은근히 시간이 잘 가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 없이 보고 있다 보면 잘 가더라고요. 시간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죠. 완결된 작품도 한번, 그러니까 완결이라는 코너에 들어가면은 네. 거기는 이제 최근 완결된 작품이 시간 순으로 쫙 뜨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한 달 정도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완결 작품도 가끔 들어오세요.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정주행이 가능한 코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평일에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정말 뭐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네, 다음날 출근에 좀 문제가 생겨서. 네.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는 웹툰 중에 하나 소개해줘서 고맙네요. 제가 감사드리죠. 그래서 홍 작가님의 현옥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이 최근 2주간은 로우 타일러님이 소개해주신 작품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제가 또 몇 가지 또 킵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 2주간에 또 킵해놓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